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사는 결혼 1년이 되어가는 새댁입니다. 오늘은 나이만 어린 막장 형님 얘기를 풀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답니다. 남편은 형과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참 좋은데 아주버님과 형님 때문에 빈정상할 일이 제법 많았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만난 33살 동갑 부부이고 결혼할 때도 양가 지원 안 받고 저희끼리 조촐하게 예물예단 없이 소박하게 결혼식 치르고 집도 저희 둘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 구해서 살고 있어요. 시댁도 친정도 같은 지역에 1시간 내외 걸리는 거리라 부담 없이 찾아가 뵙고 놀다 오고 있어요. 저희에게 바라는 것도 별로 없으시고 시댁 가면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저녁 먹고 전 설거지만 할 정도로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키세요. 설거지도 요리할 때 나오는 설거지는 어머님이 대강 치워주시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도 않고 얻어먹은 사람이 설거지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마음에 전혀 기분 나쁜 거 없이 즐겁게 하고 온답니다. 아가씨는 다른 지역에 취직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힌 적이 별로 없어요. 이번 어버이날에도 평일이라 못 온다며 저희 편한 대로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라고 아예 미리 빠졌었고 추석에도 당직이라고 얼굴만 비추고 가서 별로 부대껴 본 일이 없네요. 그래도 만나면 인사 잘하고 잘 지내는 편입니다. 큰형은 남편보다 5살이 더 많은데 9살 어린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2년 전에 결혼했고 그때는 시부모님이 결혼자금을 1억 5천 보태주셨다고 했어요. 저희에겐 그렇게 보태주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셨지만 저희 친정도 그리 보태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돈으로 잘 꾸려보겠다고 알뜰살뜰 아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큰형님은 저와 남편보다 4살이 어려요. 이런 동서 사이는 서로 조심해야 하잖아요. 근데 자꾸 반말을 하며 선을 넘어서 한번 들이받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던 참이에요.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했어요. 형님 목소리가 좀 작기도 하고 저도 시댁에서 지내기가 어색하고 긴장돼서 누구 말투를 신경 쓰고 듣고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몇 번의 만남이 있고 나서야 이 사람이 나를 만만히 보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요자를 얼버무리는 정도였어요. 동서, 이리 좀 와요. 동서, 이것 좀 저기에 놔줘요. 이렇게 언뜻 틀어서는 모르게 끝에 요자만 들리는 듯 마는 듯 작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한 식구라서 친근하게 말하려고 그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 점점 작게 말하는 요자도 빼고 그냥 대놓고 화대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둘이 있을 때 더 심하게 말하더라고요. 동서, 내가 해산물 싫어하는 거 알면서 대게집을 가자고 하다니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 무시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형님이 노골적으로 저를 하찮게 대한다는 걸 느끼게 된 전화통화였어요. 전 형님이 해산물을 싫어하는 줄 몰랐습니다. 형님은 모시려고 초대한 자리도 아니었고요. 아버님, 어머님이 한꺼번에 코로나를 앓으시고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잘 못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평소에 해산물 좋아하시는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대게집으로 모시고 간 날이었어요. 그냥 가볍게 식사하려고 남편도 없이 혼자서 간 자리였고 형님이 오실 줄도 몰랐어요. 어머님도 어쩐 일이냐고 형님에게 물어보실 정도이니 형님이 약속도 없이 시댁에 들이닥친 거잖아요. 마침 예약한 집으로 가려고 집을 나서던 참이라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메뉴 물어보시기에 대게집이라고 다 얘기했고 제가 사는 자리라고 알고 따라오신 거예요. 식당에서 먹기는 또 엄청 잘 먹더라고요. 주문할 때도 형님은 자기는 되게 맛있는지 모르겠다며 킹크랩으로 주문하자고 설레발을 쳐서 저는 이게 뭔가 하면서도 킹크랩을 주문했어요. 스키다시가 많이 나오는 고급 식당이 아니더라도 킹크랩은 엄청 비싼 음식이에요. 형님 먹을 것까지 주문하니 몇십만 원어치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소개슬인데 거기에 마음대로 여기요. 계란찜도 주세요. 대게튀김도 같이 주세요 하며 마음대로 추가 주문을 하더라고요. 먹성도 어찌나 좋은지 쪄서 나온 킹크랩의 절반은 형님 입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 옆에서 살 발라드리느라고 정신없어 잘 챙겨 먹지도 않았는데 형님이란 사람은 와 진짜 그냥 합숙해서 먹기만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시며 둘째야 괜찮다. 어서 너도 먹으렴 하고 저를 챙겨주셨지만 두 분이 너무 기운이 떨어져서 모시고 나온 참이라 저는 정말 잘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님도 형님 쳐다보면서 착잡해하는 게 느껴지고 해서
저도 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되었다면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당연히 계산은 제가 했고 형님은 잘 먹었다는 인사도 없었어요. 팽환이 먼저 나가서 차에 타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나간 멘탈을 이끌고 집에 가려는데 형님이 따라 나오더니 또 말도 없이 제 차에 타더라고요. 올 때는 없던 봉지를 챙겨 나온 걸 보니까 시댁 냉장고에서 김치를 덜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코로나 알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먹을 건 사오기는커녕 빈손으로 와서 냉장고 털어오는 폼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인사치레도 없이 당연히 제가 데려다 주는 줄 아는 것도 기가 막히기도 했어요. 동서 가는 길이니까 나 좀 집에 데려다줘. 집이 많아서 버스 타고 가기는 좀 그렇네. 이렇게 말하면 형님 집이 저희 집과 시댁 사이에 있는 줄 알겠어요. 완전히 반대 방향은 아니지만 형님 집에 들렀다 집에 가려면 1시간이나 돌아서 가야 합니다. 이미 멘탈이 나간 상태라서 싸우기도 싫고 해서 아무 말 없이 데려다 주었어요. 형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기운이 빠져요.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는 법이 없거든요. 아까 그 식당은 좀 그렇더라. 좌석도 별로고 스키다시도 별로 안 나오는 싸구려 집이잖아. 괜히 입맛만 버렸네. 동서도 좀 센스가 없네. 맛집으로 잘 알아봤어야지. 근데 동서는 옷을 너무 후질근하게 입고 다닌다. 칙칙하게. 메이커도 없는 것 같고 같이 다니기가 좀 그러네. 명품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메이커 옷으로 잘 입고 다녀? 뭐 이런 식이라 대답하기도 싫었어요. 살면서 아는 사람으로도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가족이 되니 자꾸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게 되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날도 집에 와서 남편에게 한바탕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쩔쩔매며 사과했어요. 자기도 형에게 형수의 말투 때문에 통화한 적이 있는데 형은 왜 그런 걸로 유난했냐며 뽑으면 재수도 반말시키라며 오히려 자기와 저를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대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 안 통하는 건 형이나 형수와 똑같으니 형과 형수를 최대한 만나지 말자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남편도 저희 친정에 자주 찾아가서 자잘하게 정보를 바꿔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등 아들 노릇하는 사람이라 뭐라 말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님한테 저런 말도 안 되는 전화가 온 거예요. 혼자 킹크랩을 반이나 처먹고 나서 말도 없이 해산물 식당으로 데려갔네 뭐네 하며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형님 그건 제가 시부모님 대접하려고 집 나섰는데 형님이 연락 없이 오신 거라 그런 거잖아요. 아니, 내가 연락 없이 갔다고 타박하는 거야, 감히? 윗사람이 혼내면 나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이런 전화를 받고 저는 속병이 나서 남편에게 또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피하면 뭐하냐고 이렇게 전화로도 괴롭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다고 남편에게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습니다. 남편 잘못은 아니지만 남편이 아니었으면 겪지 않았을 일이니까요. 저희는 시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리고 형님 댁과 인연을 끊겠다고 말씀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부모님도 기가 약하신 분들이라 형님과의 일을 중지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명절이건 시부모님 행사건 형님이 오는 날은 시댁에 안 가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 전화도 다 차단하고 남처럼 살 거라고요. 근데 아주 희한하게 해결이 되었답니다. 시댁에 있을 때 형님에게 전화가 온 거였어요. 저는 받기 싫어서 수신 거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시부모님께 잠시 조용히 하시라고 하더니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동서,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옷사람이 전화하면 3번 올리기 전에 제각 받아야지. 버릇없이 이게 뭐야? 아버님 어머님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를 함부로 대하는 형님 모습에 놀라신 눈치였어요. 그동안 두 분 있는 곳에서는 형님이 말을 좀 조심했었거든요. 다음 이어지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땡땡이가 다음 주말에 결혼할 남자친구 데려온다는데 남자친구 나이가 많다며? 참 걔도 야가 빠졌네. 지네 집에 돈이 없으니 늙은 남자한테 돈 보고 집 가나봐. 근데 노인네들 뭐 모아놓은 것도 없을 텐데 딸 자식 신입 보낸다고 우리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닌가 몰라. 우린 돈 내놓을 생각 없으니 동서도 행동 똑바로 해. 괜히 알랑방귀 뀌느라 돈 보태서 우리만 난처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노인네들 죽으면 그 아파트는 우리 거니까 혹시라도 눈독 들이지 마. 안 그래도 얼마 없는 유산 형제끼리 싸우면서 갈라봐야 얼마나 되겠어. 우리가 장남이니 우리 앞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명예 옮겨달라고 할 테니 동서도 허물 켜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두는 거야. 하, 노인네들 빨리 가야 유산 받아서 우리도 살림이 좀 필 텐데. 거듭되는 막말의 향연에 저는 대꾸할 틈도 없이 듣고만 있는데 갑자기 등등 옆을 보니 시아버지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무슨 막대 먹은 소리냐? 큰애 너 우리 없는 데선 이렇게 둘째에게 아나무인으로 그랬던 거냐? 게다가 땡땡이나 우리한테 하는 막대 먹은 말은 또 뭐냐? 아니 아버님 저는 동서만 있는 줄 알고. 동서 설마 일부러 나 연 먹이려고? 아 시끄럽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앞으로 우리 보러 올 생각 마라. 유산이고 뭐고 너한테 한 푼도 안 갈 테니 너나 김치국 마시지 말거라. 참 너네 결혼할 때 보태준 1억 5천도 다시 돌려놓거라. 너한텐 한 푼도 아까워. 아버님은 크게 노하셨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한동안 씩씩거리며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조금 후에 제 전화로 다시 형님에게 전화가 왔지만 남편이 보란듯이 전화를 수신겁으로 돌렸고 저는 그제서야 형님의 막말 전화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형님과 만나거나 통화할 일이 없어서 뒷일이 궁금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후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어 그 뒷이야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전화로 사단이 나고 나서 그날 저녁 아주버님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답니다. 두 부부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아버님은 형님의 말과 태도에 크게 실망한 터라 꼴도 보기 싫다고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형님 태도를 조금은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였는지는 몰랐다고 너한테 험한 꼴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적에게 사과하러 오셨답니다. 이 일로 시부모님은 형님 아주버님과 완전히 척을 지셨고 어떻게 해서든 결혼식 때 해준 돈을 받아내신다고 벼르고 계시답니다. 이 와중에 아주버님은 형님만 잘못한 듯이 몰아가며 형님과 이혼하고 집으로 오겠다고 하셨지만 아버님은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집으로 기어들어올 생각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답니다. 어머님은 아주버님이라도 용서하실 생각이신지도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완강하셔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혼으로 윗사람이 되었다고 아랫사람을 찍어놀이를 하다가 못된 인성을 들키고만 형님 부부를 이제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마음이 좀 후련해졌으니 속상하신 시부모님 더 자주 찾아뵙고 챙겨드리려 해요. 또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미련하게 참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보겠다는 다짐도 했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집은 반반하려고 했는데 제가 외동딸이라 아빠가 사놓으신 아파트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신랑이 혼수했고 시어머니께서 은근히 예단을 바라셔서 저는 대놓고 예물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평소에 심플한 액세서리를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엄마 옆에서 보석 좀 보고 자라 그런지 보석 모으는 취미는 없지만 눈은 좀 높아요. 그 사실을 시어머니께서 아시고 예단말 쏙 들어가셨어요. 신랑과 맞벌이를 하는데 연봉은 서로 비슷해요. 저희 신랑 사람 참 좋고 시댁도 딱히 저희에게 기대하는 게 없고 제가 따박따박 바른말로 말대꾸 하는 타입이라 가깝고도 먼 관계로 지내고 있네요. 신랑이 여동생이 있는데 전 외동딸로 자라면서 딱히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시누이랑 자매처럼 지내야지 하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냥 가깝고도 먼 기본만 하는 사이예요. 저희 결혼할 때 시누에 취직하고 3년 차였는데 축의금 5만 원 했어요. 별 신경 안 썼어요. 몰랐는데 결혼식 때 입으로 화장, 머리 한다고 신랑한테 돈 달라고 해서 100만 원 가져갔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결혼 전이니 신랑이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 안 썼고요. 제 직업이 남자가 많은 분야라 우리 쪽 하객이 신경 쓰였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여자의 촉이라고 할까? 아니나 다를까 제 대학 1년 남자 후배가 결혼식에 왔는데 둘이 그날 만나서 연락하다가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후배라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했는데 신우애가 결혼 선물 뭐 해줄 거냐고 묻네요.
참고로 전 시누이한테 결혼 선물로 받은 거 없이 축의금 5만 원이 전부였고요. 그래도 시누이라 뭐라도 해줘야지 하는 마음은 있어서 뭐 가지고 싶으세요? 했더니 신우가 말하길 언니네는 친정에서 집 해줘서 결혼 비용 얼마 안 들었죠? 오빠가 혼수 따 했으니 그때 혼수 못하신 거 지금 한다 생각하고 세탁기, TV, 냉장고 요거 3개만 해달라네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혼수를 왜 나한테 하래요? 돈 모은 거 없어요? 아니, 신랑 쪽에서 집 해줄 형편이 아니라 대출받고 해서 반반 해야 하는데 한두 푼이 아쉽다고 친언니 같은 마음으로 해달라네요. 나한테 언제부터 여동생이 있었다고?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생각했죠. 그 자리에서 싫다고 얘기하고 세탁기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을 듯하니 세탁기 하나 해주는 걸로 신랑과 이야기해보겠다고 일어났는데 시누이가 입술을 삐죽삐죽 결혼할 돈이 부족하면 연애를 좀 더 하다가 돈을 더 모으고 결혼을 하던지 본인들이 결혼하는데 왜 내가 혼수를 보태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해가 참 안 됐어요. 신랑한테 이야기하니 세탁기만 해주자고 자기는 돈 벌면서도 축의금 5만 원 해놓고 참 웃긴다 하고는 넘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시누이 결혼 문제로 신랑과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신랑의 언성이 높아지고 제 이름이 들리고 기분 안 좋게 통화가 끝나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저 결혼할 때 예단 안 해왔으니 이번 결혼에 그때 못했던 예단 대신 시누이 혼수 도와주라고 저한테 말하라고 으름장 놓으시더래요. 신랑이 어이가 없어서 예단은 우리가 집을 장만했어야 받는 거고 장인 어른이 집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예단해서 처갓댁이 보내야지 어디서 예단 이야기를 꺼내냐고 저한테 허튼 소리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하고는 시어머니와 이야기 끝났으니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무시하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어요. 세탁기 하나는 해주려고 좋은 모델로 보고 있었는데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지 고민이네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전화와 카톡 폭격으로 제 심기를 상상 초월하게 건드리더라고요. 저 공대 나왔고 성격도 불같아서 남자 후배들도 저 어려워하는 구석이 있는데 나중에 정말 열받아서 시누이랑 후배 불렀어요. 후배는 부르니 후딱 나와서 있는데 시누이는 눈치챈 건지 엄청 늦게 기어 나오더라고요. 후배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아냐고 했더니 자기가 듣기로는 제가 가전제품 몇 개 선물해 줄 거라고 했다는데 그거 아니었냐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집은 구했는지 물어봤더니 본인 회사 근처로 가야 해서 회사에서 지원금 3천만 원 나와서 큰 부담은 없다고 나머지 전세 금액도 자기가 모은 돈 8천만 원이랑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돈 5천만 원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네요. 나중에 시누이 저에게 와서 애교 부리는데 언니가 어쩐 일이에요? 호호하는데 아가씨 결혼하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아가씨가 우리 결혼할 때 해준 것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손님 사람이니까 더 해줄게요. 그런데 물건 같은 걸로 하기는 그러니까 일단 아가씨 돈으로 혼수하고 내가 나중에 알아서 현금으로 줄게요. 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 신랑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둘이서 쏙닥쏙닥 하고 나한테 혼수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 아니었겠냐? 솔직히 아가씨 결혼에 돈 2,300 쓸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연봉 3천만 원 받을 때 축의금 우리한테 5만 원 했다. 학생도 아니고 지금도 나이가 30인데 나한테 철없이 대놓고 유고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니 신랑 생각도 그렇다네요. 사실 저희 생활 여유로운 편입니다. 대출금도 없고 아이 계획도 없어서 하고 싶은 거 거의 하면서 살고 저축도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아가씨 혼수로 의미 없이 써야 하죠? 그것도 강요에 의해서? 아무튼 결혼식은 다가왔고 그 사이사이 신우는 줄기차게 혼수로 장만한 가전제품들 금액까지 캡처해서 계속 보내왔어요. 저는 그냥 이쁘네요. 잘 샀어요 했고요. 지난주 결혼식 날 봉투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한 봉투에 5만 원씩 넣고 신랑 이름 제 이름 써서 후배 내 하나 신부 측 하나 넣어줬어요. 본인이 낸 것보다 양쪽으로 5만 원씩 전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미리 추석 전부터 2주간 친구분들과 해외여행 계획이 잡혀 있으셔서 사정에 양해를 구하셨고 아가씨 축의금들이라고 50만 원 주셨어요. 이건 어른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시부모님께 드렸고요. 내일 시누이가 신행에서 오는 날인데 난리가 나겠죠? 이미 시어머니는 난리 나셔서 신랑이랑 며칠째 싸우고 있네요. 왜 돈 10만 원 무시하냐고 했네요.
애초에 무리한 강요를 하지 않았다면 세탁기 하나는 아주 좋은 걸로 해줬을 텐데 안타깝네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